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2차 전지는 다릅니다. 네. 2차 전지는 우리가 소재도 잘하고 배터리 셀도 잘하고 장비까지 우리가 다 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미국 시장 우리가 장악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결국은 저는 생태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1999년에 신규 상장할 당시에 이때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담당이었으니까 이때 대단히 진짜 각광을 받은 회사였어요. 왜냐면은 이때만 해도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제 계속해서 좀 글로벌 탑의 위치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장비나 그 다음에 부품, 소재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는 전공정 장비와 후공정 장비가 있는데 후공정 장비는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거기는 뛰어든 회사가 많았던 반면에 전공정 장비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회사가 전공정 장비, CVD라는 이제 증착 장비를 해서 이제 이거로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투자자들이나 이제 시장에서 되게 관심이 이제 집중됐었던 주식이고, 그런데 보시듯이 상장 직후에 이제 이게 뭐 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그 위에 1439원까지 갔고 지금도 이제 한 11,000원 정도니까 크게 재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사실 문제다. 이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상장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이게 이제 결국 잘 안 됐어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 문제일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뭐 하여튼 업계 전반적으로 이게 기대를 모았던 회사들이 못 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은 사실은 미국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그 기술력이 워낙 탁월해갖고 그 기술을, 그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안 갖고 오면 제대로 반도체 자체를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권 관련 같은 경우도 미국이 마음먹고 삼성전자 기술 내놔라 안 내놓으면 우리가 그 반도체 장비를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 나오면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술을 다 오픈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고 반도체 장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막 자라갖고 주가도 뭐 이렇게 쭉 올라갔고 이제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하고 이제 견줄 만한 상황이 됐으면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 자체가 사실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2차 전지는 다릅니다. 2차 전지는 우리가 소재도 잘하고 배터리 셀도 잘하고 장비까지 우리가 다 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미국하고의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폐배터리 주식 투자하지 마라. 폐배터리 전문으로 하는 애들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신성 ENG 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도 이제 보면은 1998년에 상장해서 99년에 크게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나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신성 ENG가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클린룸을 하는 회사입니다. 클린룸 이거 할 때 처음 할 때는 되게 곽광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클린룸 하는 회사니까 반도체 장비 자체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제 클린룸이라는 게 지금 마치 폐배터리처럼 진입 장벽이 되게 낮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신성 ENG 이후에 클린룸 하는 회사들이 우주순격으로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막 가면은 중간에 이제 그거 반도체 테마 이렇게 해갖고 한번 쫙 올랐다가 지나면은 다시 원위치되고 이게 1년에 등락이 계속 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막 등락이 심하면서 나중에 길게 가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딱 보면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한 여러 가지 주식들이 딱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주식 중에서 이제 좀 곁다리에 있는 핵심 테마가 핵심 회사 말고 이제 원래 다른 거 하다가 2차 전지도 해요. 뭐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회사는 투자하지 말고 제일 밸류 체인의 핵심에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또 투자해도 된다고 하는 종목이 한 2개. 에코프로포스콜딩스요. 그것만 말씀드린 거고 그 나머지 전문 회사들은 다 지져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리노공업은 1372원에서 21만 6,700원까지 158배 올랐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눈물이 나는 게 제가 2008년도에 이거를 샀었어요. 사갖고 2009년에 제가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0% 수익 나서 나는 진짜 천재야 종목 잘 봐 하고 제가 팔았거든요. 이걸 안 팔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다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의 경험, 이때 눈물을 교훈으로 삼아갖고
에코풀은 제가 안 팔려고요. 네. 그래서 지금 플러스 500%까지 이제 감격적으로 가 있는 거고 네. 결국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이게 반도체 이제 그 소부장 쪽임에도 불구하고 150, 800을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 리노공업은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삼성에도 납품하고 하이닉스에도 납품하고 대만의 반도체 회사에도 납품하는 지금은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도 납품하는 그러니까 이제 갑이 위치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장비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LG 엔솔 전속이나 SK온 전속은 별로 이제 제가 봐서는 위험하고 LG도 놓고 SK도 놓고 삼성도 같이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이 선택지가 그렇죠. 고객하고 이제 다이다이로 대등하게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오히려 좀 갑의 위치에서 내가 가격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는 그 교훈을 이제 준 게 바로 이제 리노공업 이제 사례고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8종목을 딱 선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LG엔솔,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렇게 8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로 2차 전지를 공매도 한 개간에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꾸준하게 지속된다면 지속되는 기간 동안은 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당난 거출입니다. 사마귀가 이제 그 지나가는 수레 앞에 그렇죠. 자살행위입니다. 제가 진짜 충고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한두 달을 막을 수 있어도 영영 막을 수는 없어요. 하루빨리 손 드십시오. 지금 손해가 막심하시겠지만 그나마 건지셔야지.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면 진짜 망할 겁니다. 지대로 망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댓글에 좋은 댓글 있어갖고 이제 김상수 님이 올려주신 댓글. 87년 대학 2학년 때 전공 교양 과목이었던 전기공학 시간에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앞으로 미래는 배터리를 잡는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이게 87년이니까 거의 40년 전 얘기죠. 그 40년 전에 그 이제 전기공학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노 교수님이 말씀하신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좀 이제 투자자, 나름 이름 있는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2차전지는 많이 오르기도 올랐고, 꼭 2차전지까지 내가 투자해야 돼. 내가 잘하는 분야에 투자해서 수익 나면 되지. 굳이 2차전지까지 잘 모르는데, 그거를 오르기도 많이 오른 거를 굳이 공부해갖고, 그걸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시간 낭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하루 빨리 이거는 받아들이고 배우시고 해서 이게 접근하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이게 1, 2년 가고 끝날 테마가 아니고 앞으로 3년, 10년 갈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 주식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먼저 공부하는 사람이 장땡이고 공부하시라고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게 책도 제가 썼잖아요. K 배터리 레볼루션. 자꾸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제 말씀 듣는 게 당신들 신상이 좋을 겁니다. 가시기 전에 몇 가지만 좀 확인하면 그럼 2차전지 종목을 좀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다면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고 있다면 혹시 어떤 주식 외국인들은 좀 2차전지 사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의도만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미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해외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몰라요. 해외 기관들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셀 쪽으로 투자가 돼 있고요. 양극재 같은 이런 소재는 공부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작년에 열심히 다녔던 유튜브 이런 걸 보고 공부를 하셔갖고 양극재를 사야 되는구나. 에코프로를 사야 되는구나. 에코프로 BM을 사야 되는구나 해서 일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배터리 회사가 5개라고 언제가 말씀하셨던 게 그게 어디였던 거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3개는 확정이고요. 나머지 2자리는 미정입니다. 그 2자리 중에 저희 금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배터리 산업에서 일본의 파라소닉이 1등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위가 한국이 잘하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원하지 않을 수... 일단 파라소닉이 1등 했던 건 맞나요? 1등 했는 건 맞습니다. 1등 했는 건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게 역전된 계기가 이제 2019년, 20년 넘어갈 무렵에 이제
그 테슬라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는 되게 싫어하고 그 새끼 양아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역전되면은 다시 재역전은 어렵고요. 지금은 이제 이게 산업 자체가 이게 되는 쪽으로 다 이제 가닥이 다 있기 때문에 니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고 하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대박 칼국수집이 있는데 이게 30년 전통의 이제 대박 칼국수집인데 너무 맛있어요. 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칼국수 만드는 법을 배워서 저 집보다 내가 넘어서야지라고 시작해갖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30년 해도 쉽지 않을걸요? 그런 겁니다. 이 느낌이.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 사실 먼저 선두로 나선 건 테슬라인데 GM이 다양한 형태의 차종을 내놓으면서 테슬라 잘 따라잡겠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이사님은 또 GM 좋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 전략이 통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거 처음 얘기부터 틀린 얘기예요. 먼저 앞섰던 게 테슬라가 아니고요. GM입니다. 세계 최고의 양산 전기차를 만든 회사는 GM이고요. GM이 이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이제 EV1이라는 전기차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전기차의 효시고요. 이제 현대 전기차에 테슬라는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자체가 틀렸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제 한번 전기차 시대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던 회사가 우리 LG화학하고 같이 손잡고 만들었던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GM이고 나머지 하나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GM이 지금 이제 전기차 전환, 다시 한번 열린 전기차 전환 시대에 가장 훌륭한 이제 전기차를 일단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전략의 문제인데, 테슬라는 이제 소형 차종, 그러니까 4개만 파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이고, GM은 30개를 파는 전략이고, 나중에는 100개까지 늘릴 거니까, 결국은 이제 그 많은 양의 모델을 만들어서 파는 전략이, 과거에 이제 그때 포드를 GM 이겼듯이, 앞으로도 테슬라를 GM 이길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저번에 한번 김 작가 TV에서, 그거 있으니까 그거 완전 레전드입니다. 그거 보셔도 되고. 이사님은 이제 어쨌든 K 배터리 이제 늘 많이 강조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해외 기업에서 좀 투자할 만한 회사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이 뭐 넘버원이니까요. 기술력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작년에 CATL이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들다가 수율이 잘 안 나와갖고 자꾸 불도 나오고 해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많이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암만 생각해도 장비가 우리가 중국 장비 있어서 그런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 장비 왕창 사갖고 왔다는 거니까. CAT 한국 장비 사가니까 밑에 이제 누구야 비아디나 뭐 EV 에너지나 이런 중국 애들도 다 단체로 한국 장비 쇼핑하러 왔다 갔었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 딴 데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0일 발표된 이제 IRA 세부 법안에 따르면 2차 전지에 좀 한국 K 배터리에 호재되는 건 뭐고 또 악재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이제 뭐 당연히 미국 시장 우리가 장악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자꾸 보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큰 틀만 이해하시면 되지. 이제 그러니까 자꾸 보면 주식 투자해갖고 이제 내가 좀 더 잘 알면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제 양극재만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양극재만 안 보고 자꾸 음극재도 보고 이제 전액도 보고 분리막도 보고 자꾸 이러잖아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양극재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미국 IRA 법안 통과된 이후에 미국 시장에 중국은 못 들어가고 한국은 들어간다. 이거 말면 되잖아요. 그 세부상 알아서 뭐 하려고요. 뭐 법률가려고 합니까? 어차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혜택을 받으려면은 일단은 당장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이제 광물 부분이고, 광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두 회사가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잖아요. 두 회사를 장기 투자해서 3년 갖고 가면 돈 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말면 되지. 뭘 더 알려고 합니까? 아마 이제 지난 1월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이사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거는 이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말씀도 재밌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뢰도도 높아진 것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의 계좌가 플러스가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라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쉬운 일은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신 분들은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플러스가 막 단대는 막 이제 시선 사실 안 올랐는데 플러스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하실 거고, 또 이제 놓치셨던 분들, 내가 왜 그때 따라서 안 샀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주시면. 갖고 계신 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도 3년 갖고 갈 거니까 당신도 3년 갖고 가시면 되고요. 정 불안해서 못 견디겠으면 한 20-30% 정도만 이제 살짝 좀 파시면, 지금 뭐 수익률 뭐 100%, 150%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뭐 20-30% 정도 좀 팔아갖고 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좀 진짜 떨어지면 그때 좀 다시 사든지, 뭐 비상금으로 갖고 있든지 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 일단 사고 시작해야 돼요. 사서 물린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거를 또 보면 이런 거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8개 종목 중에서 지금 어떤 거 사야 되냐. 예, 하나 찍어달라. 내가 그거 찍으면 나도 한 종목 투자하지 왜 나눠서 투자하겠냐고. 이사님 여기서 5개 정도 있었나요? 6개 있습니다. 지금 6개 있고, 지금 LG화학이 없는데, 제가 지금 있는 거는 이제 LG엔솔,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나노신소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이렇게 6개가 있고요. LG화학이 지금 없거든요. 포스코케미칼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살 생각은 없고요.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지주사로 밑에 어차피 포스코케미칼이 있으니까 LG화학이 좀 땡겨갖고 저거를 좀 살까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7개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나눠서 사세요. 최소한 5개 이상. 이제 뭐 한 10개 정도까지 좀 그 범위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해서 사야 그 중에서 이제 5개 있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오르고 나머지 또 한두 개는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 그거를 그때그때 제일 많이 오를 종목을 내가 무슨 수로 맞춥니까? 나도 못 맞추는 걸 당신들 어떻게 맞추려고 그걸 합니까? 2차 전지에서 요 외에도 수많은 종목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괜찮은 뭐 그런 거는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각자 알아서 기본 이거를 한 5개 깔고 나머지 한두 개 정도는 뭐 저 선딘 소장님 방송 가서 보고 사시든지 아니면 누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 듣고 사시든지 이제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일단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고 이 주식들은 언제 사도 물리기 어려운 주식들이니까 제가 부담 없이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성향에 맞게 한 5개 정도 이제 골라서 사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문제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 할수록 오히려 이제 더 늦어지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실 생각을 하고 한 5개 정도 해서 이제 무던하게 묻어두고 가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나중에 지나가 보면 속도가 더 빨라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혹시라도 계좌가 플러스 나신 분들은 이사님 주가식 K배터리 책 보신다면 이사님의 이제 투자에 대한 의견과 그 다음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박순일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